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들 때 유산균과 함께 필요한 프리바이오틱스, 보통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다 같은 프리바이오틱스가 아니라는 거. 면역에 좋은 프리바이오틱스, 콜레스테롤 혈당에 좋은 프리바이오틱스, 유익균 증식에 도움이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배변에 조금 더 좋은 프리바이오틱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잘 구분해서 드시고 계신가요? 먼저 넓은 의미에서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영양소 그룹인데요. 사람은 소화를 할 수 없지만 미생물에 의해 선택적으로 발효되고 유산균의 증식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식이섬유, 저항성 전분, 기능성 식이섬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식이섬유는 다시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눠집니다. 각각 복잡하게 구분하면요, 5탄당이냐 6탄당이냐, 또 이게 베타결합이냐 알파결합이냐, 1,3결합이냐 1,6결합이냐, 이 복잡하게 설명하고 나눠야 되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다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오늘은 쉽게 설명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는 쉽게 생각하면요, 이 사과의 껍질이라든지 우리 시래기국, 이 시래기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지만 일반적인 탄수화물과 달리 분해되지 않은 채로 수분을 흡수해서 우리 몸을 그대로 통과하거나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는 일종의 먹잇감이 됩니다. 크게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서 겔처럼 끈적끈적해지거나 녹는 것을 말하고요. 치커리의 이눌린, 사과의 펙틴, 콩의 구화검, 차전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주로 과일류나 해조류, 보리 및 귀리 등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면역에 좋다고 알려진 베타글루칸도 이 수용성 식이섬유에 속하게 됩니다. 이건 주로 버섯에 많이 들어가 있죠. 물론 같은 수용성이라도 녹는 정도나 수분을 머금는 능력도 조금씩은 달라서요, 약간의 쓰임새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요, 단세지방산을 늘려주고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비피더박테리움 균주를 증가시켜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게 됩니다. 또한 베타글루칸처럼 면역에도 일부 작용하게 되죠. 반대로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는데요,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배설되기 때문에 배변량을 증가시키거나 배변의 속도, 배변의 시간을 개선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등이 해당되고 브로콜리나 시금치, 샐러리, 흑미 등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요, 흑미 먹으면요, 검은 쌀이 그대로 대변을 통해 나오는 경우 보셨나요? 이게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의 특징인 겁니다. 자, 두 번째 프리바이오틱스의 종류는요, 저항성 전분입니다. 저항성 전분 같은 경우 제가 이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자나 고구마, 현미의 탄수화물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는데, 소화효소가 사방으로 붙을 수 있는 이 아밀로펙틴보다는 효소가 제한적으로 붙는 아밀로스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소화도 느리게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저항성 전분이 많아지게 되면 분해되지 못한 전분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단세지방산들이 많아지고, 이 단세지방산은 비만, 콜레스테롤, 인슐린 감수성, 면역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 환자에게 흰쌀 대신 현미 같은 저항성 전분을 많이 함유된 식품을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프리바이오틱스, 기능성 식이섬유. 쉽게 설명드리면 이 올리고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올리고당은 탄소수 2개에서 10개 이하의 포도당이나 과당이 여러 개가 소화되기 어려운 형태로 결합된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당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맛이 달아 대체로 감미료로 쓰이지만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진 않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요, 종류도 참 다양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있는 것 바로 플락토 올리고당입니다. 최근에는 이 자일록 올리고당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주로 장내 비피도박테리움균의 증식을 늘려줘서 유익균 증식에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처럼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약간씩 다른 프리바이오틱스의 특징. 그럼 우린 이들을 어떻게 나눠서 먹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로 면역력을 올려주는 프리바이오틱스. 일단 어떤 프리바이오틱스든지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것은 바로 베타글루칸입니다. 먼저 베타글루칸은 버섯이냐, 효모냐, 해조류냐에 따라 그 구조가 약간씩 달라
면역을 자극하는 정도도 다릅니다. 주로 효모나 일부 버섯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이 조금 더 면역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베타글루칸은 장의 면역 시스템에서 항원으로 인식함으로써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베타글루칸이 항원처럼 몸에 작용을 해도요, 염증성 메커니즘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면역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세포를 좀 훈련시켜 준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식약처에서 면역기능 증진에 도움이라는 기능성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콜레스테롤과 혈당 등 대사기능 개선을 위해 내가 프리바이오틱스를 찾는다라고 하면 구화검이나 팩틴 같은 식이섬유를 선택해 보십시오. 콜레스테롤은 담즙을 통해서 장으로 배설되었다가 일부 재흡수돼서 사용되는데요. 구화검이나 팩틴 같은 식이섬유들은 물에 아주 잘 녹고 끈적하니까 이 콜레스테롤을 잘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혈당 관리에도 아주 좋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 구화검은 위와 같이 이런 다양한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기능성이 있음에도 제품을 찾아보면 사실 구화검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은 거의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에 도움이 되려면 보시는 것처럼 최소 10g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이는 현실상 어렵기 때문이겠죠. 외국에서는 임상 근거가 있는 이 구화검 원료가 있는데요. 바로 선화이버라는 원료입니다. 제품은 보통 5에서 7g 정도 먹게끔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구화검과 비슷한 기능성을 받은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눌린, 치커리 추출물입니다. 이 역시도 먹는 양이 최소 콜레스테롤과 혈당 상승 억제는 7.2g으로 앞서 본 구화검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혈당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패시픽한 프리바이오틱스는 구화검이라든지 이눌린이다. 세 번째, 나는 먹는 유산균에게 먹잇감을 줄 거야. 내 장에 비피도박테리움 균주의 증식의 목적을 위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프락토올리고당이나 자일로올리고당을 드시면 됩니다. 기능성 식이섬유인 올리고당은 식약처 기능에서도 보면요,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받았고, 그리고 배변 활동은요, 직접적 배변 활동을 증가시키다 보다는 유익균의 증식에 따른 간접적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유산균의 효과를 조금 더 증진해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유산균의 먹잇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프락토올리고당이나 자일로올리고당을 섭취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직접적으로 배변 활동에 조금 더 적합한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겠다라고 하면요, 불용성 식이섬유나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하는 특성이 강한 이 차전자피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등의 불용성 식이섬유는요, 사실 제품화된 것보다는 대부분 식물의 껍질 등에 많아서 브로콜리나 키노아, 렌틸콩, 아몬드, 시금치 같은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비에는요, 이 음식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수용성 식이섬유인 이 차전자피도 40회 정도까지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3.9g 이상 먹게 되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다만 팽창성인 만큼 반드시 충분한 물로 부풀린 후에 섭취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시간차를 좀 두시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사실 프리바이오틱스마다 기능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많고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고 복잡해져서요, 이건 이거, 저건 저거 꼭 딱딱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구나, 이 정도만 먼저 파악하신 후에 먹는 목적에 따라 조금만 구별해서 먹는다면 더 유익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